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국고청 오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광복절로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 분위기 보니까 조금 좀 숨고르기 좀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나 또 아니면 우리 모두의 좀 기쁜 소식도 좀 있었죠. 우리 뭡니까, 데모넌터스의 골든, 이것이 글로벌 뭡니까, 빌보드 핫백 1위. 그래서 영국, 미국 다 1위로. 야,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이 정말 문화 강국으로 올라서는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 또 엔터주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네. 자, 오늘 우리 국고처는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한국 주식 종목 상담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앞서 우리 좀 점검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고관세 부과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다.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뭐 추세가 무너진 것도 아니니까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매 판매나 뭐 지표나 뭐 이런 쪽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이었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같지는 않고, 반도체주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빠지고 반도체주들 빠지면서 지수가 조금 밀렸다. 뭐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고요. 나스닥은 0.4 하락입니다. 뭐 보합 출발해서 뭐 전체적으로 조금 밀렸다. S&P 500은 뭐 소폭 약보합인데 초반에 좀 하락했다가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S&P 500 지도 안에 있는 종목들 흐름을 한번 좀 보게 되면 뭐 이런 흐름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다들 이제 뭐 워낙 잘 보시니까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 거는 오른 게 아니라 떨어진 거고, 아주 녹색, 그죠? 환한 녹색은 오른 거를 표시하는 거죠. 일단 반도체주들이 좀 혼조였어요. 물론 이 중에 인텔은 3%나 올랐습니다. 인텔 주가는 트럼프 정부에서 인텔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좀 이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메타나 이런 쪽은 뭐 전반적으로 상승이었는데, 일단 특히 좀 볼 게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일라이 릴리가 2.4%, 에브비, 머크, 암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파이자, 존슨앤존슨, 에보트, 여기에 특히 UNH가 뭡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게 급등을 했어요.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지수 차트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전반을 지난 수개월간 이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약간의 음봉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흐름이 깨지거나 뭐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21,000선은 유지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좀 빠지면 또 다시 금리 인하 얘기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에 가장 좀 주목이 됐던 경제 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CPI 그리고 뭐 이쪽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CPI나 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좀 벗었고,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생기고 있다. 근데 이건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빠지면 이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인텔입니다. 인텔 주가는 여기 보시게 되면 5만 달러 부근에서 사실은 고점 만들고 주가가 오를 일이 별로 없었어요. 볼 일도 없었고, 저 역시도 인텔 주식을 사시라는 얘기 별로 안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인텔 지분 인수 얘기가 인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하이오에다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인텔 주가는 스물스물 올라서 25달러 이제 거의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전으로는 한 번쯤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왜 분기마다 발표되는 13F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F 보고서를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13F 보고서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 13F 보고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뭐 헤지펀드나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분기마다 너희들 주식 현황을 보고해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뭐 샀어? 뭐 좀 팔았어? 뭘 계속 늘려가고 있어? 뭘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 거대 자금은 어느 쪽에 머물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가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아니면 뭐 브리지워터, 그 다음에 블랙록, 그다음에 뭐 캐시우드, ARK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특징을 좀 이거 뭐 다 좀 전에 올라오면서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자세히 얘기는 해드렸는데 몇 가지 한번 특징적으로 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크셔 해서웨이가 신규로 사들인 종목이 있습니다. 주택업체, 레나, DR 호턴.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건 앞서 말씀드렸던 UNH입니다. 자, UNH가 뭐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얼마? 15억 달러 사들였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조 좀 넘게 사들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UNH.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인텔처럼 거의 주식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소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60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간밤에 12%나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예를 들면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이쪽에서도 이번에 신규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편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브리지워터. 브리지워터는 미국 중국 주식을 싹 다 팔았더라고요. 중국 주식 싹 팔았어요. 알리바바, 뭐 바이두, 뭐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을 다 팔았어요. 대신에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엔비디아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최근에 주식을 매수를 확대한 종목 중에 신규죠. 신규로 사들인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 ARM. 자, 볼게요. 신규 편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ARM. ARM은 반도체 IP 설계 업체죠. 사실 제가 요거는 반도체주들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많이 올랐고 그 후속으로 AMD, 브로드컴이 될 것이다. 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홀딩스가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암홀딩스가 지금 130달러 중반에서 머물고 있는데 브리지워터는 암홀딩스를 다시 편입해 가기 시작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캐시우드. 테슬라 하시는 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캐시우드는 여전히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편입한 게 뭐냐면 서클 주식을 신규 편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위 메타나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부분이었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기존에 제가 반도체 중에서 여러분들 인텔하고 엔비디아에 갇혀 있었던 주식이 있죠. 이미 우리 수익률로는 거의 한 60% 이상 올라온 AMD. 최근에 AMD 주식을 그죠? 네, 자 보시면 줍니다. AMD 보시면은 지금 이제 170달러 정도 와 있습니다. 170달러. 네, 저희가 AMD를 120달러 정도에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고, 정고점이 220달러 이 정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AMD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좀 주목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13F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자세히 다뤄뒀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미국 주식을 더 보지는 않고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ASML. ASML을 제가 700달러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ASML. 그리고 700달러 초반 넘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좋았고요. 지금 740달러, 50달러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700달러 초반이면 괜찮은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볼까요? 알버말. 간밤에 알버말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ALB입니다. 알버말. 예, 알버말이 지금 얼마입니까? 80달러 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리튬 쪽에서 제가 2차 전지를 계속 밀잖아요. 리튬 가격도 오르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키로당 79 위안까지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70 위안 넘어섰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알버말 주가도 82달러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자, 이거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다. 미국 주식 얘기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국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네. 뭐 성과 잘 내고 계시나? 네. 주식이 좀 재밌으세요? 어때요? 예.
한 주 동안의 분위기 보면 좀 숨고르기를 보고 옆으로 좀 늘어져 있습니다. 코스피도 조금 막혀 있죠. 한 2주 정도 옆으로 쉬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가 그랬습니다. 800 이상 넘어가고 하반기에 코스닥에 큰 기회들이 올 것이다. 핵심적으로 제가 바닥 섹터에서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를 바닥 섹터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하반기 최대 승부처는 코스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코스피 쪽에서도 못 오른 종목들이 있죠. 그죠? 2차 전지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못 오른 주식들,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에서 못 오른 주식들이나 뭐 등등등등. 하지만 상반기 내내 좋았던 종목군들은 저는 좀 배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실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군은 지난주에는 우리 뭐였죠?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경협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은 무슨 얘기할 거냐면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남북경협주 이 정도. 엔터는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좋아요. 일시적으로 JYP 실적 미스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 너무 높았던 건데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고요. 오늘은 이 네 가지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거 시간 관계상 좀 못 보시는 뭐 다 못하게 되면 드라이빙 토크에서 지금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2차 전지.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주가가 왜 올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2차 전지 주식이 왜 올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오른다라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리튬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3주 전에 이 방송에서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2차 전지의 가장 바닥 탈출의 트리거가 되는 거는 중국의 구조조정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3주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7월 초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중앙 재경위원회에서 과잉 생산하지 마라. 과다 경쟁하지 마라. 특히 콕 집어서 리튬,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쪽 이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곧 제시가 될 것이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 들었죠? CATL이 리튬 광산 3개월 동안 생산 중단해.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재련소도 생산을 중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또 무슨 얘기 있었냐면요. 리튬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쪽. 수출 환급세를 13에서 9%로 확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급과 수요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것이 시작되고 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재료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하면서 2천억 달러 펀드 조성한 거. 그거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2차 전지 특히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현지화를 하고 있고 현지화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주가는 말도 못하고 이미 바닥이고 실적도 이미 바닥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있잖아요. LNF, 삼성 SDI 대표적으로 적자인데 2분기에도 적자예요. 쟤들 왜 오르고 있겠어요? LNF 1분기에 마이너스 4천억대입니다. 적자가 2분기에 3천억대입니다. 적자가. 근데 주가가 제일 강합니다. 왜 오를까요? 다 그런 이유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구조조정이 가장 큰 재료가 되다. 주가 워낙 쌌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2차 전지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발바닥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하면 매주 관련한 종목군들 얼마나 주가가 올랐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항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좀 이따 한번 볼 거예요. 그죠? 근데 다 그렇게 됩니다. 반도체도 그렇게 되고 바이오텍 전성시대 2024년에 3년에 그 진짜 발바닥에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때는 막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죠. 그거 왜 해야 돼?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이따가 바이오 얘기하면서도 아주 재미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아무튼 2차 전지 전성시대는 시작되고 있다. 근데 관련해서 ETF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 쇼츠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타이거 2차전지 탑 10입니다. 3649 80 코드는 364980 타이거 2차전지 탑 10. 네, 여기는 여러분들 구성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상위에 링크해 있는 게 셀 업체들이 다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부터 하고 삼성, SDI나 SK온, SK 저 뭡니까 이노베이션 쭉쭉 다들 LG 화학이나 다 들어가 있어요. 쭉 뭐 하위에 소재 업체들까지. 그게 특징입니다. 26,000원 하던 것이 지금 8,000원대 와 있습니다. 저는 뭐 바닥 탈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461950. 난 종목 잘 모르겠어. 그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ETF로. 그죠? 자, 이거는 17,000원 정도 하다가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500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를 이 영상을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뭐 차분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앞서 얘기해드린 타이거 2차전지 탑 10은 셀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무거운 애들이 거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무거운 애들 빼고 있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취향대로 한번 골라보시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 바닥 투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 오른 주식 한번 볼게요.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7월 초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을 몇 년 만에 이제 바닥 투자를 시작하십시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계속 매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31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40만 원 코앞에 있습니다. 뭐 다른 쪽도 그렇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테슬라하고 6조 규모의 ESS 수주도 있었는데 일단 ESS 쪽을 좀 주목하시고요. 미국에도 생산 시설도 가지고 있고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4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잘 가져가 보시고 두 번째는 셀업체 쪽의 삼성 SDI. 이거는 정말 아무도 하시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지난달에 얼마예요 주가가? 18만 원이었습니다. 예. 유일하게 바닥. 2차 전지는 제가 지난달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겠다. 하게 된다고. 2차 전지는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제는 초등학교 친구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SNS로 저한테 아저씨 2차 전지 바닥 쳤대는데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예. 아이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바닥 쳤다? 삼성 SDI, ESS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갭을 메꿔갈 겁니다. 지금 22만 원, 24% 순항 중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거 뭐냐? LNF. LNF. 자, 5만 5천 원대부터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바닥 투자한다라고 그랬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70% 올랐습니다. 더 오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니,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실적만 보자고요. 아니 주가가 1분기에 4천억대 적자고 2분기엔 3천억대 적자입니다. 주가가 왜 오르냐? 앞으로 적자 폭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흑자로 돌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에코프로 BM 있죠? 에코프로 BM. 지금 에코프로 BM은 3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2% 순항 중입니다. 그죠? 아, 정말 많이 빠졌죠? 이게 2020년이랑 다 비교를 해, 2020년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과거랑. 근데 에코프로 BM은 이번에 분기 영업이익이 490억 나왔어요. 490억? 원래 컨센은 한 160억대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 적자였고 이제 돈다라는 거예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앱. 양극재, 음극재, 특히 음극재, 미국이 중국의 흑연, 음극재 퇴출을 시키려다. 거기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도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바닥을 쳤다. 유상증자, 바닥에서 유상증자 하는 거 이거는 받아야 되고 재료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가 얼마입니까? 12만 원, 13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6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순항 중입니다. 앞으로 2차 전지는 조금 뭐 잡음이 좀 있을 수도 있어도 저는 중기 추세가 이렇게 서서히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 올랐는데 에코프로는 아직도 바닥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지금 주가는 30만 원 하다가 지금 5만 원대, 아직 6만 원은 못 벗어났어요. 이번 주에 중요한 건 드디어 200일선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에코프로. 아직도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다 바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엔캠, 이거는
이번 주 야간 반상회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엔캠, 전해질. 엔캠이 과거에 한 4만 원대, 그다음에 한 40만 원대, 그리고 지금은 5만 원대 정도 왔다가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엔캠은 미국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유럽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조지아. 근데 여기는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테네시, 텍사스. 신규 생산 시설을 이제 곧 돌아갑니다. 현지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주목해 보셔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차분히 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변동. 주가 먼저 빠졌다면 저가 매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 위클리.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대략 우리가 5만 원대, 5만 5천 원이죠. 예, 바닥 잡고 한 30%. 삼성전자 가지고 30% 수익 올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수익률 50% 넘는 거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저는 10만 원 넘어갈 거라고, 그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왜? 뭐 때문에? 첫 번째, 파운드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테슬라 이어서 애플, 디벡스 뭐 쭉쭉쭉쭉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테슬라의 AI6 수주 받은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어떤 성과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검증 차원일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TSMC에 완전히 눌렸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이제 서서히 이미 바닥이 나왔죠. 자,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HBM. 엔비디아 HBM3 12단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좀 반짝거리게 했는데 거기는 좀 왜? 그동안에 기대감 많이 반영했어. HBM4에서 성부를 내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앞으로 나올 기대감이라고 보셔야겠죠. 실적은 턴어라고 있고 주가는 이미 먼저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주주가치 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저는 10만 원 넘을 수 있고 또 삼성전자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FSD, 휴머노이드 로봇, 도조, AI6가 전부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이오테크닉스,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잘 가는 애들도 좀 보고 아직 못 오른 애들도 좀 볼게요. 이오테크닉스는 바닥 잡아드리고 6월이었어요. 그 이후로 주가가 벌써 68%나 오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사실은 이제 수주 기대감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종목들 먼저 오르고 또 최근에 뭐 전공정단에 있는 애들도 또 오르고 뭐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저 장비 업체죠. 어닐링이나 그죠?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견조해요. 더 올라가겠죠. 직전 라인이 28만 원인데 28만 원 터치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SNS텍. 이건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얼마? 3만 원이었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그죠? 이번 주에 봉을 하나 크게 세웠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거의 뭐 매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2주 전인가 종목 상담하면서 SNS텍 이거 6만 원 넘을 거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NS텍이 있죠. EUV 쪽에서 하나 못 움직이는 게 뭐라고 했죠? FST 참고하시고 원익 IPS. 자, 원익 IPS. 자, 이거 지난달에 원익 IPS 이제 전공정단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때 29,000원, 3만 원이었고요. 지금 42,000원까지 이번 주 완전히 뭐 미쳐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42,000원 직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아마 주말에 반도체 좀 빠져갖고 조금 뭐 빠져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5일선을 잘 타고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따라 사도 돼?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저는 뭐 굳이. 예. 자, 그러면 후발 업체들이 있어요. 전공정단에서 뭐 있냐? 유진테크. 자, 이건 그냥 차트만 보세요. 유진테크가 최근에 이렇게 눌렸다가 이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K시텍, CMP, 세정장비업체 K시텍. 이건 K시텍입니다. 6만 원 정도 하다가, 그죠? 제가 바닥을 잡으시라고 그랬죠? 언제? 7월 달에. 그때가 얼마? 27,000원, 28,000원입니다. 지금 34,000원, 35,000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눌림은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애들을 잘 보셔야 돼요. K스택이 있고요. 아직도 못 오른 애들 중에 전공정단에서 PSK 한번 하겠습니다. PSK 4만 원이 고점이었고 지금 2만 원대 와 있습니다. 아직도 PSK는 바닥이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못 오른 반도체 바닥주들 몇 개 얘기해 드리면 요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소켓 ISC. 이거는 리노공업이랑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ISC 리노공업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리노공업은 최근에 좀 올라서서 지금 5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좀 오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놈보다는 ISC가 좀 땡기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락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슬 저점에서 좀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6만 원 정도면 바닥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ISC. 여기에 아까 우리 이오테크닉 썼어. 어닐링 장비업체 많이 갔죠. 레이저 어닐링. 그런데 수소 어닐링이 있어요. 그 뭐냐 HPSP 25,000원에서 27,000원 저점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게 2023년에 그죠? 한 15,000원, 2만 원 하던 것이 한 6만 원 갔다가 그죠? 한 1년 반 쉰 거죠. 그리고 지금 2만 원대 중반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 아까 FST, 이런 것들도 전부 바닥인데요. 이거는 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이번에는 바이오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오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바이오를 지금 따라 사십시오. 이런 거보다는 저도 요즘에 의문인 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나지 않은 바이오텍 전성시대라고 돼 있어. 이현상의 바이오텍 전성시대 스펙테큘러 15 여러분들 많이 예전에 들어보셨죠? 2013년 하반기부터 4분기 2024년 1분기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M7보다 그 수익률을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스펙테큘러 20이었구나. 스펙테큘러 20 바이오. 그러면서 2023년에 정확하게 2023년 3월 4월부터 제가 바이오텍 주식을 밀기 시작합니다. 바닥주로. 그때는 아무도 안 했어요. 바이오?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 하지만 제가 그랬죠.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안 한 사람은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 2023년 하반기에 안 한 사람은 2024년 상반기에 시작을 했고 2024년 상반기에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작년 하반기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종목에 바닥을 잡아서 큰 성과를 냈는데 내가 오늘 할 얘기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알테오젠 얼마 올랐나 보시죠. 2023년 우리가 3월 달에 그때가 주가가 한 3만 원대 한 중반 정도부터 있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100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게 템베거지 뭐예요. 알테오젠은 SC. 그죠? 야, 이거의 확장성, 이 플랫폼 업체를 주목해야 된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바이오텍이라는 테크 얘기를 한 거고요. 과거의 바이오 전성 시대 때는 그때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는데 또 제약회사라든지 하지만 테크 주식들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플랫폼이 있었어요. 알테오젠이 그랬어요. 1000% 올랐어.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더 갈 겁니까? 더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지금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할 얘기는 뭐냐면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이때 바이오텍 핵심 탑3를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알테오젠. 두 번째는요. 리가켄 바이오였어요. ADC. 그죠? 리가켄 바이오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한올 바이오 파마였어요. 네 번째 쭉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테오젠은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났고 리가켄 바이오. 자, 리가켄 바이오는 2023년부터 움직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지금 한 300% 정도 올랐어요.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은 상반기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근데 제가 바이오 종목군들을 보니까 성과를 못 냈거나 아주 주가가 못 오른 주식들은 지나고 나면 성과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 다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다 되잖아요. 뭐 최근에 파피트론도 그렇고 뭐 삼천당도 그렇고 우리 다 과거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장 좋은 종목은 뭡니까?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는 2023년에는 오르지도 않았고요. ABL 바이오는 그때 23년에 제가 강하게 밀지도 않았어요. 24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 24년부터 바닥을 잡고 스물스물. 근데 저는 ABL 바이오, 이중항체 ADC, 뭐 BBB 이거를 2024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죠? 너 근데 그 얘기는 왜 하고 있어?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2023년 바이오텍 전성시대 첫 번째로 탑3를 얘기할 때 그때는 ABL 바이오가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 알테오젠, 두 번째 리가캠, 세 번째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그러면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금 어디가 있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2023년 제가 언제야 이거? 2023년 이때 3월, 4월 이럴 때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가 탑3로 꼽았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24년에는 더디고 25년에는 실망으로 간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림하고 이뮤노반트의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했는데 거기서 임상 결과가 계속 지연됐고 성과를 못 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 지나면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십시오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바이오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성과가 많이 난 종목군들 아직 안 나온 못 낸 종목군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성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되나 앞으로 저분이 기다려 보시죠. 자, 네 번째는 평화가 돈이다 남북경협주 얘기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내용 뭘까 이렇게 좀 해봤는데, 최근에 우리 뭐 한미연합훈련도 취소가 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다 철거를 했고 그쪽도 반응을 했고요. 여기서 하나는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겁니다. 적대행위하지 않는다. 그리고 흡수 통일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계속 얘기하던 게 체제를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거는 뭡니까?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는 거죠. 핵보유국을 인정하면서,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맞아떨어가지 않느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25일 정상회담 앞두고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고, 이번 주는 좀 소강 국면이었는데 다음 주 중반부터는 또 기대감이 반영되겠죠. 하지만 이 이벤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 에이펙 그리고 내년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이 상황까지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 이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요거는 따로 월요일 정도 다시 한번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죠. 남북경협주는 4월 첫째 주에 공식적으로 이 방송 통해서 제가 남북경협주 투자를 시작합니다. 2018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바닥 투자를. 많이 올랐죠? 대표적인 종목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따로 얘기해 보고요. 자, 오늘 국고조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